혹시 여기 있는 축구 선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는 뭐 손흥민, 이강인 맞죠? 그럼 되겠죠. 이게 손흥민 전에 유명했던 축구 선수예요. 기성용이라는 축구 선수입니다. 이전에도 물론 더 유명한 선수들이 있죠. 자본건도 있고 등등 있었는데 이 사람 그 기성용이라는 축구 선수가 지금은 나이가 좀 고참 선수가 됐지만 아주 젊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되게 축구를 잘하는 축구 선수였죠, 그죠? 그리고 한 번은 우리나라랑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와 평가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1대1로 비겼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보다 축구를 더 잘한다 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 게임에서 비긴 거예요. 비겨서 팬들이 막 댓글에 안 좋은 댓글이 엄청 많았죠. 야, 축구를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기성용이 답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당시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보통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은 대부분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힘들었지만 정신력으로 버티고 뛰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죠? 그리고 특히 일본전이란 축구를 하게 되면 일본에겐 절대 질 수 없다. 정신력으로 무장했다. 불굴의 투지를 했다. 뭐 이렇게 다쳐도 그죠? 이를 악물고 뛰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 기성용이라는 축구 선수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구나. 그리고 축구를 할 때 국가대표지만 물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겁게 뛸 수 있는 축구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축구에도 시대가 좀 변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변했어요. 또 손흥민 축구 선수가 나오고 나서는 또 변했는데 어쨌든 이 선수를 보고 이런 조금 발랄한 명랑한 이런 동화를 좀 써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축구 검색했더니 이런 그림도 나왔어요. 이미지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이렇게 축구 쓰고 이렇게 이미지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특징이 있나요, 혹시? 빨간색. 색깔은 빨간색이 많고. 저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우리나라 제가 여기 검색했을 때 우리나라 축구 선수라고 아마 했을 거야 여기 했는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실제로 유명한 사람 중에 뭐 홍명보 2002 월드컵 많이 들어봤죠. 그때 홍명보 이런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더 유명한 상을 받고 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소연 여자 대표팀에서 3위, 그 다음에 최우수 선수에서 2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월드컵에서 4위 한 적이 있죠. 그죠? 그리고 청소년 대표팀에서 1위를 했고 거기서 득점왕이랑 골든슛 가장 잘하는 선수에게 주는 상을 여민지가 받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모르고 있죠.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사람들은 남자, 여자 대부분 남자인 거예요. 그죠? 이 마찬가지 축구는 축구는 남자들이 하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뭘 했겠습니까? 네. 이거 선생님이 쓴 책이 나오기 전에 이야기. 나오는 전에 얘기인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자 축구에 대한 얘기를 좀 쓰고 싶어서 이게 사실은 요거랑 연관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먼저, 축구부를 만들었습니다. 여학생 축구부. 그죠? 축구부를 만들어서 지금은 여기 가장 위쪽에 있는 여기 아이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여기 6명이지만 7명이죠. 6명 있는데 제일 처음 3명이에요, 3명. 3명에서 축구부를 시작했고 한 명씩 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 이거가 더 많았죠. 여기 이제 선수들만 찍은 거고 한 20명 정도가 된 거예요. 6학년 20명, 5학년 2명 이렇게 있습니다. 6학년 20명이면 어느 정도냐면 지금 6학년, 5학년 몇 명이에요 지금? 전체 40명? 50명?
그러면 40명, 50명이면 여학생이 한 20명, 30명 되겠죠. 그것처럼 선생님이 이 학교 오기 전에 있던 학교에서 20명, 6학년 20명이 여자 축구부였어요. 보통 이제 축구를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학생이 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요. 몸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친구를 사귀는 방법도 좀 달라져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회를 나갔습니다. 대회를 나갔고 여기에 뭐 같이 평가전도 하고 대회 나가고 여기는 첫 번째 대회 나갔을 때는 게임이 뭐 8대0, 9대0 다른 팀이랑 해보면 8대0, 9대0 할 때 막 13대0 막 이렇게 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나갔을 때 2위를 했습니다. 2위도 처음에는 1대1로 비겼다가 승부차기에서 지는 바람에 2위를 했습니다. 애들 그때 대회 나갔을 때 유니폼도 이렇게 맞췄어요. 유니폼도 답답하면 니들 뛰던지라고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갔던 다른 사람들, 대회 관계자, 심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게 되겠죠. 쳐다보게 되고 야 저게 진짜 아마추어 정신이다 라는 칭찬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유니폼을 입고 부끄럽다고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 나가가지고 진짜 축구를 좋아하는 너희들은 진짜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 답답한 니들 뛰던지는 나중에 운동장에서 여학생들이 축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남자 축구부도 있겠죠? 근데 대회를 나갔을 때 남자 축구부는 1회전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누가 운동장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여학생이 되는 거야. 여학생은, 왜냐하면 그 다음 대회에 올라가고 했으니까 여학생은 우리는 훈련해야 돼. 남학생은 비켜줘. 이렇게 되는 거죠. 되고, 그 남학생이, 그러면 어떤 남학생은, 그럼 나 머리 묶고 여자 할래.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또, 재밌는 경험 중에 하나는, 그러면 나 매니저라도 할 수 있게 해줘. 그죠?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어떻게 했냐면, 옆에 있던 축구공을 뻥 찼습니다. 주소라고. 그래서, 여학생이 축구를 했을 때,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 운동장에서 보면 대부분, 남학생들이 놀고 있는 운동장에서 여학생들이 차지하는 경험, 해보는 거죠. 그죠?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얘기를 나눌 텐데, 요거는, 그러면 이런 경험들이 바로 이야기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선생님이 해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여자 축구의 경험들을 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축구왕 이채연이라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막 주인공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면 그 당시에 축구부 했던 여자 축구부 아이들이, 여기는, 이 아이는, 이 주인공, 이채연은 나 같아.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인물과 사건, 배경 등등 해가지고 해주겠습니다. 요건, 축구부, 그림입니다, 그림. 제일 처음에, 선생님은 글로만 썼잖아요, 그죠? 어떤 인물들을, 주인공을 그리고, 혹은 나오는, 뭐, 사람들을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림, 이제 화가가 그려준 그림. 그러니까 글을 읽고 그려준 그림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선생님일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이 중에 한 명 정도는 선생님이랑 닮은 사람을 좀 집어넣습니다. 이건 그냥 선생님 쓰는 그냥 스타일인 거죠. 보물섬의 비밀에 보면 거기에 악당이 나오는데 악당의 모습을 제 선생님의 모습을 가지고 악당의 모습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축구왕 이채연은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보통 여학생 뭐 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아까 말씀드린 남학생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축구를 여학생이 하게 되는 이야기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신데렐라가 그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죠. 네. 잃어버리고 나중에 신발의 주인을 찾아다니죠, 그죠? 네. 그죠? 실제로 콩쥐파치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꽃신.
이제 그 씬에 맞는 자가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 씬의 주인을 찾아다니는 얘기들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 구두가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는데 신발 한 짝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보통 어디 뭐 가게에 갔다거나 혹은 뭐 식당에 갔다거나 어느 장소에 갔다가 뭐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신발 한 짝이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들 하다가 그러다가 어떤 얘기가 떠오르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그마한 개울을 건너려고 하는데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나를 좀 업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건널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왜 부탁을 하지? 그래도 할머니니까 업어가지고 개울을 건넙니다. 근데 개울을 건너는데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이야기 들어봤어요 혹시? 네. 근데 들어본 것 같아요. 점점 무거워지는데 점점 건널수록 조금 무거워지고 그러다가 발을 삐끗했어요. 삐끗하면서 이 신발 한 짝이 개울을 타고 흘러갔죠. 그래서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어떤 마을에 겨우겨우 도착해가지고 개울 건너편에 할머니는 가고 이제 그 사람은 신발 한 짝만 신고 그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더니 마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신발 한 짝 사나이가 왕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실제로 왕이 되는데 이게 뭐였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 인품을 보기 위해서 신이 그리스 로마 신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신이 할머니로 변신을 해가지고 일부러 실험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고 나서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죠? 내가 왕이 될 건가? 그러니까 왕이라는 건 선생님 책을 써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 책을 좋아하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은 이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이 경험이 이제 어떤 이야기의 하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야기를 쓰다가 이야기 나중에 한번 써야지 하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서랍 속에 하나 이야기를 하나 넣어놓은 거죠. 지금 신발 한 짝에 대한 기억.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이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고 또 특별한 일이 있어야 이야기의 소재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는 중에 그냥 중요한 거, 그냥 의미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선생님이 만약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지 않았다면 신발 한 짝의 의미를 못 찾았겠죠. 그리고 지금은 잃어버린 지 한 5년쯤 됐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그 이야기가 남아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어떤 이야기를 쓸 때 이야기로 나오겠구나. 또 하나는 신발 한 짝을 신발장에 지금도 보관해놨어요. 신발 한 짝. 선생님은 좋은 동화책을 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슷하게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을 먹고 인사하고 나오고 학교 생활하고 또 다시 집에 가고 이렇게 되게 비슷한 생활이지만 사실 하나하나 보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어제와 오늘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는 거 좀 필요한 겁니다. 제가 한번 그 축구왕 이채연을 쓸 때 한번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한번 공차하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축구왕 이채연, 원래 축구왕 이채연이 아니었고 원래 이름은 답답하면 니들 뛰든지였는데 이 책으로 써야지 했을 때 그러면 줄거리를 쭉 그려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랬을 때 뭐가 있었냐면 공차하는 아이가 있어. 그죠? 왜냐하면 여자 축구부니까 공차하는 아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공차하는 아이랑 같이 축구부도 있어야 되겠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축구부는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 좋아. 초등학교 여자 축구부. 그리고 주인공은 이제 아까 얘기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인물, 사람이죠, 사람. 그 다음에 배경은 언제 어디서? 아까 말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사건은 이 인물 그 나오는 주인공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차는 여자의 인물. 그죠? 인물 하나 떴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축구부. 그 다음에 여자축구부는, 초등학교 여학생 축구부면 좋겠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인공은, 여기서는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하죠.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축구를 원래부터 타고났어. 이런 사람이 주인공이 좋을까? 아니면 축구를 못하지만, 축구를 나중에 잘하게 되는 아이가 좋을까? 혹은, 우연히 축구부에 들어가는 아이가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선생님이 선택한 건 축구를 정말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얘는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축구를 정말 싫어하는 것까지는 되겠죠. 대부분 싫어하니까,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려면 사건이 또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 어떤 사건을 만들지? 축구를 어쩔 수 없이 싫어하는 걸 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학교 잘 지내다가 어떤 사건, 오해받는 사건으로 인해서 친구들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졌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전화가 왔고, 이 친구가 나한테 잘 대해주고, 이 친구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축구를 좋아하네? 그래서 축구부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습니다. 해리포터 이야기 영화 봤습니까, 혹시? 그 이야기 보면 해리포터가 환상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죠. 어디로 들어가죠? 이제 플랫폼, 기차역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해리포터 이야기를 쓴 사람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갈래?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동화 작가가 글을 쓸 때 하나의 원칙을 정하면 그 원칙을 지켜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그리고, 그랬더니, 보통 축구부 만들면 축구부 하는 선생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선생님은 어떤 사람으로 하지? 라고 생각을 했죠. 선생님은 그럼 어떤 사람으로 하지? 선생님 중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축구를 좋아하지? 어릴 때 축구를 잘하는 사람? 혹은 축구 선수를 꿈꾸다가 체육 선생님이 된 사람?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죠? 막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몸집이 어떨까? 옛날에는 날씬했지만 축구하느라고. 그 다음에 축구를 그만두는 바람에 뭐 뚱뚱해진 사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축구 감독. 그죠? 축구 감독. 그러면 이것도 인물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축구부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속에는 축구부, 새로 들어온 축구부 감독이, 학교에 온 축구부 감독이 이렇게 축구부를 모집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축구부를 모집했는데, 이 축구부가 딱 모집하자마자, 팀을 만들자마자 엄청 잘해요. 말이 돼요? 안 되겠죠, 그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진짜 축구를 좋아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가끔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친구들은, 아까 주인공처럼 어쩔 수 없이 온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축구를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TV를 보면서 막 전략을 세우는 사람, 야, 이때 수비는 뭘 하고, 골키퍼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세우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축구를 하면 다이어트에 좋대요. 해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등등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축구부에 들어오는 사람들 한 명이 성격과 외모, 생긴 모습과 이런 것들이 막 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연습을 하는데 실력이 늘지 않아요. 공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발을 갖다 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아주 꼬맹이 2학년 친구들과 시합을 해보자. 그랬더니 여학생 대부분 5학년, 6학년들이니까 우리 꼬맹이랑 내 동생도 뭐 4학년인데 그보다 더 어린 애기들이랑 어떻게 축구를 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 게임에서 처음에는 엄청 놀리지만 실제로는 엄청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되죠. 그죠? 처음에는 왜냐하면 본인들의 축구 실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축구 실력이 진짜 형편없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야기 속에는 제일 처음에 그 동화나 다른 이야기들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완벽하지 않아요. 뭔가 부족하고 혹은 불쌍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일을 같이 겪어내면서 좀 성장하는 이야기가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부도 마찬가지죠. 축구부도 처음에 이런 일을 겪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이런 일이 겪어야죠. 그죠? 그래서, 또, 근데 마땅히, 이제, 2학년 남학생들한테 자존심을 구긴 다음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축구를 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혹은 다른 경기도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평가전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혹시, 여자 축구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냥 여자 축구부 말고, 대표팀 말고 찾아봤더니, 어디야, 수원 경기도권에 실제로 여자 축구부가 있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거기에 캥거루 주부 축구단, 이런 축구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한 판 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그 팀을 초대해가지고 축구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남자, 여자 축구부가 있는데, 남자 축구부는 한참 우리 축구는 우리가 훨씬 너희들보다 100배는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남자들끼리 대회에서 똑 떨어지게 되죠. 그죠?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여학생이 그 축구부를, 운동장을 차지하게 되고,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이야기에서 결론이 막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어떤 것들은 딱 정해져 있는 결론도 있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혹은, 야, 이렇게 됐을까, 저렇게 됐을까? 그냥 좀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하는 것들은 개요짝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쫙 이렇게 그려봐요. 이렇게. 어떤 이야기에 처음에 이렇게 되고, 중간에 이런 일을 겪어가지고,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이게 하나의 이야기. 이야기를 쓰는 건, 하나의 세상을 그린 거랑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규칙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사건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맞아가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써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안 써보죠, 잘. 그죠? 대부분 글을 쓴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아주 훌륭한 작품을 쓰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한 글자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써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개요짜기가 된 거예요. 자세히 보면 문장을 쓸 때는 온점, 마칠 때는 온점, 느낌표, 물음표.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워낙 이제 요즘에 그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니까 막 삿갓 이런 모양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글을 쓸 때는 사실 좀 기본은 지켜야 돼요. 이런 작품들을 쓸 때는. 왜냐하면 느낌표를 2개 찍는다거나 혹은 말줄임표를 그냥 띠띠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사용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최대한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문장을 쓸 때는 짧게 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나중에 뭐 길게 쓸 수도 있는데 문장은 최대한 짧게. 그리고 좀 더 실력이 된다면 문단이라고 들어봤죠? 문단. 그죠? 문장은 온점, 느낌표, 물음표로 끝나는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일 수도 있고 하나 이상이 모여있는 하나의 단락. 이게 문단이에요, 문단. 나중에 좀 더 공부해보면 문단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더 할 수 있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누구도 완벽한 글을 쓸 수 없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글을 쓰려면 많이 써야 돼요, 사실. 쓰지 않고 나는 노벨상에 받을 작품만 쓸 거야. 그러면 평생 못 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지만, 난 평상시에 한 70%? 80%만 쓸 거야. 라고 하고 씁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몸에, 생각에 막 힘이 잔뜩 들어가면 오히려 좋은 글이 안 나와요. 그냥 있을 때 자연스럽게 써주는 게, 그냥 내가 더 잘 쓸 수 있지만, 요 정도만 쓸 거야. 하고 쓰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오늘, 얘기를 좀 했는데, 이야기는, 아마 끊임없이 될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되고, 이야기가 변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워낙에 다양하게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옛날에 옹고 집전 이야기,
그죠? 옹고집진 이야기가 지금의 드라마 소재로 쓰이고, 물론 똑같이 안 쓰이죠.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보는 건 사람들이, 연구학자들이 옛날 이야기를 다 분류를 다 해놨어요. 어떤 이야기들은, 주인공이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뭐 이런 시련을 겪고, 이런 과정들, 유형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재와 새로운 이야기들은 사람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우리가, 이야기는 이야기로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온 친구들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네. 또 무슨 책 내실 거 있으세요? 제가 뜨고 싶은 이야기 중에 아까 얘기 나온, 저 앞으로 갈 걸 그랬네, 그죠? 그러니까 요거랑 두 개는 축구왕이 썼잖아요, 그죠? 쓰고 또 하나는 이 얘기. 지금 옛날에 동화책 생각해보면 달나라 얘기가 많았잖아요. 달나라 이야기가 많았던 이유는, 달나라에 대해서 궁금했고, 사람들이. 호기심 있고. 근데 사람들이 달나라를 가게 된 거예요, 이제. 물론 다는 아니지만 몇 명이 가게 된 거잖아요, 그죠? 가게 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달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생기는 이 호기심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동화 작가들이 달나라 이야기를 쓰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계를 쓰는 게 작가들한테는 엄청 좋죠. 왜냐하면 이야기 속에 그냥 한 줄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누가 뭘 했다더라, 이 얘기만 있으면 이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것만 있으면 돼요, 요것만 있으면 여기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누가 그림을 그렸지?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 고래를 그리고 뭐 새끼를 업은 고래, 작사를 꽂힌 고래 이 등등 있잖아요. 이 얘기들은 이런 그림을 누가 그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바다에 나간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죠? 바다에 나가서 작사를 꽂히는 걸 봐야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은 바다에 나갔는데 어떤 상처를 입거나 어떤 뭐 다리를 다치거나 해가지고 더 이상 못 나가는 사람 아닐까? 그러니까 바다 경험이 풍부한 바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이제 나가지 못해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혹은 어떤 아이가 아빠 고래 잡으러 나갈 때 나도 같이 나가게 해줘 해 나갔다가 뭐 아빠를 잃게 되는 사연 뭐 등등. 그래서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그림을 그릴까? 뭐 이런 것들을 그려보는 거예요. 실제는 다를 수 있죠. 실제는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이런 한 장면이 만들어내는 건 상상력의 시간인데 이 상상력이 작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인 거죠, 이게. 오히려 막 촘촘하게 있으면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옛날에 이렇게 그건 이야기 아니죠, 그죠? 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이거 아마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